정말 먼 곳 연출한 박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본의 아니게 진행을 맡게 됐는데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일만 같이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네, 이렇게 즐겁고 밝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우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질문을 해주실 수 있고요. 오늘 최대한 많은 질문을 소화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먼 곳에서 은영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희입니다. 네, 진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먼 곳에서 문경 역할을 맡은 기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홍경입니다. 네, 홍경 배우님이십니다. 네,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네. 일단은 이 코로나 시국에 개봉을 해서 관객들도 어렵게 만나봤는데 그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홍경 배우님부터. 저는 뭔가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딱 영화 끝나자마자 코로나가 사실 터졌어서 영화제들을 이제 정상적으로 순회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영화제도 그렇게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봉을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개봉을 하고 1만이 든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1만이 들었고 아까도 이제 저희 팀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감독님이 물론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시고 또 상희 누나나 기본 선배님이나 여기 있는 도영 누나나 길우영이나 뭐 저희 김순 할머님이나 설이나 이런 그 외에 많은 크루들이 열심히 하고 만들고 또 그 영화를 예쁘게 포장해서 도와주신 저희 그린나래 팀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콜라보 작업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또 그거를 이렇게 봐주신 관객분들 덕분에 이렇게 1만이 넘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사실 좀 슬퍼요. 뭔가 저번 GV 때도 말했지만 뭔가 이렇게 기루 형이 저한테 그랬었는데 영화가 이제 점점 만드는 과정부터 이제 떠나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저번 GV 때 좀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오늘 GV 때도 좀 그런 감정들이 많이 들어서 사실 좀 슬퍼요. 도영 씨도 한번.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먼 곳 계약서를 쓰고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되게 멀끔한 아저씨가 지갑이랑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현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셔서 저도 모르게 그냥 현금이 없는데 뽑아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5만 원 정도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부족할까봐 7만 원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 수중에 되게 돈이 없었어요. 한 통장에 20만 원 있었나? 정말 힘들 때였는데 제가 그렇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되게 좋은 마음이었지만 되게 뭔가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아마 너가 액땜한 걸 거다. 물론 뭐 미신을 막 믿는 건 아니지만 액땜한 거다. 이게 다 너가 좋은 기운으로 돌려받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진짜로 물론 그분 덕분이고 뭐 제가 사기를 당한 덕분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기운을 진짜 이 1만이라는 숫자가 되게 굉장히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정말로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듭니다. 진짜로 경희가 얘기한 것처럼 저도 되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관객분들을 매 순간 꽤 긴 시간 동안 만나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되게 가슴 벅차고 기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참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옛날부터. 동의 같은 거는 너무 저한테는 많은 일이었고요. 어떤 날은 이제 장님 한 분이 뭐 택시비 좀 태워달라고 근데 지금 택시비가 없다고 해서 택시비를 결제하자마자 앞을 보시면서 택시 타시더라고요. 많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기는 도를 아십니까라고 혹시 아세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유명하기 전에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어렸을 때였어요. 한 20대 초반에 정신 차려 보니까 한복으로 갈아입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그래서 따라갔군요. 따라갔죠. 진짜? 따라갔죠. 아이고.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이거 일단 끌까요? 극장에서 다 같이 콧바람으로 한번 꺼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요. 너무 조심하시고요. 저도 진짜 이 1만이라는 숫자가 저 1만이라는 소중한 관객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어렵잖아요. 요즘 극장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소중한 관객분들이 이렇게 저희 영화를 찾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저는 비교적 좀 오랜만에 한 영화로 좀 여러 번 관객분들을 만나 뵀던 것 같은데 그 시간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 영화는 개봉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개봉을 했구나. 이제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이제 끝났다. 이 영화가 가진 생명력으로 영화의 생명력으로 영화의 힘으로 이제 관객분들께 다가가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아직까지도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았다가 이렇게 저는 지금도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또 많은 좋은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소감. 너무 진행에 집중해가지고. 네, 저도 사실 이 작년 1년이 사실 이 영화 완성을 딱 한 직후부터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왜 하필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작년 초에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좀 힘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작년 1년이 사실 거의 약간 이렇게 마음을 비워가는 과정처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영화 이제 완성한 걸로 참 그냥 다행이고, 개봉할 수 있는 것이 참 다행이고, 극장에 어떻게든 이렇게 걸려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먹게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냥 개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네 되게 다행이다라는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뭐 얼마나 관객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 전혀 예상을 하거나 기대하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네 그래도 이렇게 네, 기대치 못하게 이렇게 네, 1만 명의 관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었어서 저도 네, 굉장히 뜻깊고 더 다른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GV는 네, 이런 소외들을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나누고, 또 절반 정도는 또 영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해볼게요. 그 배우분들께 지금까지 프리 단계 때부터 이제 촬영, 이제 후반, 뭐 개봉까지 이어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면 그게 언제인지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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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지금 떠오르는 어떤 날이 있다면. 저는 딱히 기억에 남는 날이라기보다 좀 다른 때랑 달랐고 유난하다 싶은 거는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준비할 때부터도 너무 잘 담고 싶었고, 이 이야기를 잘 전하고 싶었고, 이거는 뭐 모든 작품을 할 때 그렇긴 한데 좀 유난하고 진한하게,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가 개봉하고서도 사랑받고 싶었고, 영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도 받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랬을까 내가. 그리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고, 왜 그럴까 내가. 근데 아직 답은 찾지 못했는데 뭐 조금 있으면 찾아지겠죠. 근데 이게 제가 이 영화에 가진 애정의 어떤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정말 먼 곳에서 가장 표현하기 어려운 캐릭터가 은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또 외로운 역할이기도 했고, 홀로 계속 이방인이어야 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의 어떤 무게감들을 다 홀로 버티고 서 있어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굉장히 좀 버겁거나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와도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었고, 네, 그런데도 그 은영이 그렇게 더 입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거는, 마냥 악하거나 마냥 미워할 수만 없게끔 보여줄 수 있었던 거는 오롯이 이상희 배우님의 힘이 아니었나,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분명히 좀 외로운 시간들이 아마 많았었을 것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네, 저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위기가 오늘 최대한 밝게 유지를 하고 싶어서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나 하루 생각나는 날이 있는데 저희가 촬영 쉬는 날에 보통 운동을 같이 했어요. 어차피 화천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놀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휴찬 날 이렇게 같이 화천 강가에 있는 뭐 농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했는데 이제 홍경 배우가 축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번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6, 7명 같이 축구를 하러 갔다가 이제 저희끼리 조금 하다가 거기 이제 화천에 고등학생 분들이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어서 같이 시합을 하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 홍경 배우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근성과 절대 지지 않겠다는 어떤 각오와 승부욕 같은 거를 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촬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냥 감독님 시라는 게 참 하면서 시는 뭐 얘기하다가 이 역할을 막 이런 얘기 평소에 많이 하다가 딱 그 축구를 하는 순간 저희가 그때 이제 지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팔팔한 고등학생분들 이렇게 하니까 근데 또 사실 상대가 안 되게 지고 있었어요. 한 스코어가 막 한 8대2 막 이렇게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홍경 배우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좀 쉬고 싶어서 이제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이제 좀 쉬자 이제 우리가 그냥 졌다고 하고 근데 홍경 배우가 와서 감독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아직 저들 물리칠 수 있어요. 막 이러면서 굳이 한 20분 정도를 더 뛰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날이 참 네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네. 뭐라고 해야 돼?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해서 지기 싫어해요. 근데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홍경 배우가 너무 열정적으로 뛰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 설렁설렁 하면은 우리도 미안해지니까 그래서 막 다들 스태프들과 막 네, 다들 또 예, 힘차게 뛰었죠. 네. 네. 홍경 배우는 뭐 기억나는 날이 있나요? 저는 사실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오늘 좀 진지하면 안 되는데 저는 좀 진지하게 말하면 저는 이 감독님이랑 작업하면서도 그렇고 이 관객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면서도 그렇고 저는 상윤 누나나 도영 누나처럼 어떤 영화 경험이 많이 없어서 특히 뭐 독립 영화 제대로 된 이런 장편 독립 영화도 처음이고 개봉까지 가서 이렇게 1만까지 돌파한 게 처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영화라는 게 완전히 완성된 다음 이후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되게 크게 느꼈어요. 정말 먼 곳을 통해 이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저희 진심인 게 이런 순간들이 저는 되게 재밌고 즐겁고 좋거든요. 연기하는 순간들도 좋지만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영화는 이런 순간에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이 뭔가 궁금했던 점이나 관객분들이 발견하셨던 점들을 직접적으로 감독님 같은 창작자나 또 연기하셨던 배우 선배님들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마법 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전 되게 좋고 이런 순간들을 이제 좀 많이 못 마시니까 그래서 좀 슬프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그 축구했던 순간도 되게 좋았고 되게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순간들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영화 뭐 찍으면서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네. 오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다. 네, 오늘도 그렇고 전체적인 GV를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와주신 분들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올 것 같아. 네, 아까 얘기의 연관 질문으로 네, 홍경 배우는 해명하라. 결국 몇 대 몇으로 끝났나요? 홍경 배우님은 골을 넣었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거를. 그래서 약간 부끄러웠던 것 같은데 저희가 3세트를 했어요. 근데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은 그 3세트라는 게 총 3게임을 한 거거든요. 아마 전후반 20분씩 해가지고. 아니 보통 축구는 후반전까지밖에 없는데 3세트를 하자고 하니까요. 저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는데 그 짧게 말씀드리면 배우나 소감도 들어야 되니까 처음에 저희가 되게 아쉽게 졌어요. 4대2로 졌나 그래요. 제가 골을 넣고 감독님도 골을 넣으셨어요. 다 기억하는구나. 네, 그래서 2세트 때 하면 이길 거다 해서 했는데 2세트 때 8대2로 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저 아이들에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아직 팔팔한데 감독님은 나이가 있다고 하시는데 나 아직 팔팔한데 그래서 제가 PD님과 감독님한테 이제 3세트 때 마지막 하자. 이건 이겨야지. 우리 자존심이 있다. 이겨야 산다. 이러고 감독님을 좀 박달했는데 마지막 세트도 한 골도 못 넣고 졌어요. 저희가 4대 0인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뒀죠. 네. 그때 그 홍경 배우의 얼굴은 진짜 이제 슬램덩크에 나오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축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혹시 네 도영 씨도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면 조금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도 다 기억에 남고 또 순간순간 다 기억에 남는데 저한테 좀 특별했던 순간들은 사실 아빠랑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예, 원래 이렇게 가족이랑 여행을 다니거나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살면서 점점 느끼는 게. 근데 이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아빠랑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빠랑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좀 더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쉬는 날. 그래서 쉬는 날이 맞으면 뭐 카페도 가고 아빠랑 저랑 둘 다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스카이워크를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앉아서 사진 찍고 막 벌벌 떨면서 둘이 막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 두 분의 그 이제 모습을 휴차 때 이렇게 두 분이서 그 어디 여기저기 이렇게 그 여행하다시피 이렇게 데이트 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뭔가 좀 뿌듯해지더라고요. 또 두 분이서 약간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별로 없다고도 들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약간 이런 측면에서 되게 좀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가끔 이렇게 그 두 분하고 이제 저나 뭐 이렇게 배우들하고 해서 뭐 같이 그 뭐 카페 같은데 또 가서 막 돈가스 같은 거 먹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시간들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 네, 그럴 때마다 그 기동 선배님 항상 도영 씨가 계시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특히 저랑만 있을 때는 네, 되게 네, 재밌는 장난도 많이 치고 서로 이렇게 막 유쾌하게 얘기를 하다가 도영 씨가 나타나면 항상 네, 인생에 관한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었고요. 네, 그래서 네,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기했던 장면 중에 영화 완성본을 보고 칭찬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혹시 있을까요? 본인에게 칭찬하고 싶은 본인에게 칭찬 한마디씩 합시다 우리. 저는 되게 부끄럽네요. 근데 두 번째 촬영이었나?
그게 이제 그게 그 기로 오빠한테 옥수수를 주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그 장면을 찍을 때 제 눈빛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집중해서 제가 기로 오빠를 보려고 본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감정에 집중을 했던 거였는데 영화를 보니까 감독님이 말한 눈빛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촬영할 때 그래가지고 그 눈빛이 너무 좋아서 그걸 다음 테이크 때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제 도영 씨 이 눈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눈빛입니다 하면서 뭐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모르고 진짜요? 그리고 그래서 한 번 더 가자고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의식을 하니까 오히려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그 감정에 집중이 안 되고 눈빛을 어떻게 했지? 뭐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앞전에 테이크를 쓰셨어요. 네 맞아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감을 못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좀 느껴졌나 보다, 다행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느껴졌다는 말씀이셨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고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눈빛인지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도영 씨의 연기를 보면서 되게 영화 속에서 좀 그 눈빛이 되게 좋았던 순간이 2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말씀해주신 순간이고 두 번째가 그 영화 후반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 나를 때 그 진호가 미안해요 했을 때의 잠깐 동안의 그 문경의 표정, 눈빛 그때 그 순간이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되게 좋은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은 말로 뭔가 설명하기는 참 어렵다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눈빛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 씨도 또 뭐 그때 그 승부욕 말고 또 칭찬해주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승부욕이 제일 좋긴 했지만 저는 줄곧 진우와의 씬을 얘기했어서 오늘 좀 딴 걸 얘기해보면 그냥 제가 연기하면서도 되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들었던 씬이기도 한 그 처음 강의를 할 때 이제 서술어와 이 목적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말 자체가 되게 이렇게 다채로워지고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찍으면서 저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그 찍는 과정에서도 되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멋있다 이러고 찍고 그랬었고 조금 번외로 조금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TMI로 말하면 저는 도영 누나랑 상희 누나가 연기했던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 상희 누나는 사실 도영 누나랑 제가 많이 붙는 씬들이 밥 먹는 씬 말고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뭐 상희 누나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래서 기루 형이 좀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상희 누나랑 장례식에서 이제 어떤 누나가 뛰쳐나가고 그 전신부터 쭉 이어서 가는 거였어서 앞신 찍을 때도 그랬고 그 뭔가 둘만의 그 어떤 뭔가 이상한 그 공기 같은 게 되게 그 장례식장을 되게 압도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뛰쳐나갈 때도 그 카메라가 멈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연기를 전 눈앞에서 보고 이제 리액션을 받아서 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뭐지? 이러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뭐지? 이랬었고 어떻게 이런 집중도를 갖고 연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많아요. 누나가 나오는 장면마다 되게 자기 혼자 이상한 세계에 가서 막 연기하는 것처럼 되게 진짜 차원이 다른 어떤 뭔가 사실적인 것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었고 또 도영 누나는 현장에서 제일 약한 척을 많이 했어요. 제일 숙소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걱정된다고 저한테
저도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누나랑 고민 상담을 나눴는데 제가 용산에서 저희 영화 이제 처음 스텝이랑 배우들끼리 보고 나서 나오면서 누나한테 막 그랬거든요. 뭐 하자는 거냐고 날 농락한 거냐고. 그만큼 누나 연기가 너무 좋았어서인데 특히 누나 그 감독님이 말하신 눈빛이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알기 때문에 뭔지 아는데 그런 거나 어떤 누나가 갖고 있는 제가 감히 잘은 모르지만 어떤 누나의 인간미나 어떤 기범 선배님이랑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 상희 누나가 전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그 실제 부녀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나온 것들을 저도 느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조금 TMI지만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참고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혹시 이상희 배우님도 네, 근데 모든 배우가 그렇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배우들은 자기 연기에 좀 박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훨씬 더 많고 개인적으로 제 모습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칭찬을 해주는 어떤 순간을 꼽자면 저는 제가 찾아와서 진우랑 처음 같이 차를 마시는 장면, 그냥 거기에서 제가 가졌던 기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상희 배우님이랑 작업할 때 되게 저는 좋았던 거는 이렇게 끊임없이 촬영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아이디어를 막 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장면들도 뭐 꽤 많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은영이 처음 와서 자는 날 문경한테서 옷을 바꾸서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딱 잠그거든요. 그 잠그는 거는 애드립이었어요. 처음에 시나리오에는 없었고 애드립으로 이제 문을 딱 그냥 닫는 거 정도만 있었는데 닫으면서 뒤로 닫으면서 이렇게 딱 잠그는데 이제 편집하면서 이제 테이크들을 이제 쭉 보는데 그 장면이 그때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은영의 모든 거를 다 그거 하나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어떤 경계심과 어떤 본인의 여기 오게 된 어떤 목적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같이 느껴진다는 느낌이 받아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참 저는 좋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연출자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되게 든든하게 옆에서 좀 힘이 돼주거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갈팡질팡 마음이 할 때 그래가지고 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다른 의견들을 들었을 때 뭔가 이런 게 있어 이럴 때 되게 연출자의 어떤 생각을 막 크게 이제 좀 화통하게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 되게 크게 힘을 받거든요. 약간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기억나는 순간 몇 번 있는데 그럴 때 되게 많이 의지가 됐었던. 저도 뭔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 얘기하자면 마지막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다음에 또 나와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저도 상희 언니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진짜 항상 아이디어가 넘친다는 생각을 했고 매 장면마다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 보면서 너무 좋았던 게 그때는 제가 촬영 날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언니가 선글라스를 끼고 온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은영이 딱 나타났을 때 진짜 선글라스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대본에 안 써 있어서 전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뭔지 모를 이질감을 주면서 진짜 뭔가 이 공간과는 전혀 먼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또 은영의 캐릭터가 너무 잘 드러나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잠그는 그 씬은 제가 촬영장에 있었어요. 제가 옷을 주고 나오는 장면이어서 근데 진짜 은영의 캐릭터가 확 산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언니가 이렇게 뭔가 되게 아이디어가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런 마음과 연구가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오늘 이런 분위기입니까?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만 할 거야. 네, 질문 올려주신 것도 좀 읽어볼 건데 오늘 질문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정말 먼 곳 도장. 네, 절망문고 도장이거든요. 이제 쿠션에 주셨는데 쿠신에서 네, 주셨어요. 배우분들이 사인해 주셨어요. 한 분께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뭐 질문이 아니어도 좋고 그냥 네, 아무 말이나 올리셔도 좋으니까요. 네, 많이 올려주십시오. 오늘 감독님 모더레이터 첫 데뷔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 질문 하나를 마지막에 꼽아보자. 그렇게 저희끼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네, 그걸 얘기하면 이제 그게 얘기가 어려울 거 그래? 아니야. 그러면 바꿀게요. 네. 그냥 막, 네. 서리가 어린 왕자를 소리내 읽는 게 의미가 있나요? 네, 제 나름대로는 그 어린 왕자의 동화책에서 그 서리와 은영의 관계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을 네, 꼽아서 읽은 거였고요. 그리고 목욕신 동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서리와 할머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이들을 돌보고 있는 문경을 보여주는 것과 그 두 번째 목욕신에서는 또 그 이제 그 앞과 다른 목욕신과 변한 점 때문에 또 생기는 의미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민의 이후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네, 현민은 네. 실종되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긴 한데, 네, 현민의 이후, 네, 네, 어디선가 네 진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양을 실제로 무서워하신 건가요? 아니면 엄청난 메소드 연기셨나요? 네. 저 진짜 이 질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양을 실제로 그렇게 무서워하지는 않는데요. 뭐 자세히 보면 또 무섭기도 해요. 네, 가끔 이렇게 양들마다 성격이 다 달라서 사람한테 이렇게 와서 자꾸 이렇게 그 박치기를 하는 양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좀 이렇게 긴장하게 되는 순간들이 가끔 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안 무서운데 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무서워. 이게 조금 우려가 돼요. 설이 아니면 작으니까. 작으니까, 양만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쯤에 설이랑 같이 있던 양은 그 새벽 시간인데도 연기에 협조적이었나요? 네, 양이 그래도 협조적이었다고 생각이 든 거는 이렇게 가만히 눕혀놓으면 잘 잠들더라고요. 그 털 깎는 장면도 무슨 마취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눕혀놓고 그 강길 배우가 계속 깎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애가 잠들어 있었던 건데 그리고는 잘 깨지도 않고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참 협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를 섭외했을 때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산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영화가 너무 더 잔잔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써놓고 장소를 섭외를 한 건 아니고요. 그 장소들이 먼저 있었고 그 장소들에 제가 좀 영감을 받게 된 장소들이 먼저 있었고 그 장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진우를 미대생으로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궁금해요. 네,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강기루 배우가 실제로 미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져온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TMI 얘기하는 날이니까 원래 이제 그 편집에서 빠진 씬 중에 이 둘이 그 망원동에 살고 있었다. 서울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그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밥을 다 현민이 처음 온 날 밥을 다 먹고
그 도영이랑 현민이 같이 설거지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네, 현민이 도영한테 이렇게 그 문경한테 이렇게 그 서울 어디 있었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우리 망원동에 살았다 같이 망원동에 살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네, 도영 씨는 이렇게 거기 뭐 예쁜 카페들 참 많던데 막 이런 얘기하고 막 아기자기한 동네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실제 이제 망원동을 연기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네 망원동 제가 살고 있어서 망원동이라고 한 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그 문경이 그 할머니랑 모시고 같이 이렇게 그것도 삭제했지만 이렇게 병원 갔다가 짜장면 먹고 이렇게 화천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시고 약간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을 캐스팅하시면서 이 배우다 한 포인트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상희 배우님은 네, 좀 오래전부터 제가 네, 팬이기도 했고 같이 작업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묘하게 강기루 배우랑 좀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김시아 배우랑도 좀 닮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네, 여동생 안 한다고 해서 좀 네, 힘들었죠. 그리고 그 경희는 제가 기억나요. 감독님이 경희의 그 서울 독립영화제 독백 페스티벌에서 이 친구를 만났대요. 그 전에 뭐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추천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없었는데 경희의 독백을 보신 거예요. 보시고서 그쯤에 이제 대본 때문에 저랑 미팅할 때였나? 영상 보여드렸죠, 저 그때. 네, 보여주면서 나는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데 어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연기한 다른 거를 내가 못 봤다고 했죠. 못 봤어. 그런데 조금 어떨 것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저희 영화를 준비할 때 감독님이 딱 두 사람한테 그랬어요. 경희하고 설이. 설이도 오디션을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작품 하는 걸 못 봤는데 내 마음이 자꾸 이 사람들한테 흔들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좋으면 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지랄까요? 예. 해. 하면 되지. 이런 느낌. 감독님 마음에 들면 그게 답이지.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너무 이렇게 의심하지 마. 그런 느낌이 오는 배우도 별로 없어. 그렇게 했었던 기억나요. 네.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역시 감독님의 마음을 울림 있게 했던 배우들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네. 그랬습니다. 기도영 배우님 우시는 줄 알았어요. 흑흑 울지 말기로. 아까 얘기하다가 포인트였나? 저 사기 당했을 때. 그때인가? 네, 울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먼 곳을 만나서 지내왔던 1년이 참 즐거웠습니다. 영화의 모든 분들께서 좋은 영화를 만나게 해주셔서 관객 입장이 정말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1년 가까이를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네. 1만 돌파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1만에 0.13%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그동안 GV를 많이 참석하셨지만 1만 기념 GV는 또 어떤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감회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거 아까 간단히 소회를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저는 1만 기념 GV라서 오늘 진행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GV 할 때 좀 텐션이 떨어진다고 이상희 배우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밝게 계속 하려고자 이렇게 옷도 밝은 옷으로 입고 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소회입니다. 감회입니다. 뭘 해?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게 다 읽고 싶어서
일단 읽으세요. 오늘은 날이니만큼. 감독님이 질문 읽는 동안 아무 얘기나 해요 우리. 은영이 캐릭터만 보면 솔직히 답답하고 짜증 나더라고요. 누구니? 진짜. 나 굉장히 속상하다 은영이 정말. 설이의 내가 좋은, 굉장히 담담한 척했지만 속상하다 정말. 좋은 엄마 역할을 잘 해냈을까요? 감독님 배우님 생각 궁금합니다. 감독님이 피부 제일 밝으세요. 지금 스킨케어 받으시나요? 뭐? 그래서 저는 거의 햇빛을 잘 안 보고 살아가지고. 네, 은영과 설이에게도 참 험난한 일정이 험난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은영의 지금 남편이 설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사실 모르겠고 탐탁치 않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은영도 이제 막 엄마라는 게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갖게 된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그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또 이들이 그 헤쳐나가는 모습 자체가 또 이들의 역사가 될 테고 행복이 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네, 1만 너무 축하드려요. 뿌뿌. 1만도 넘었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비하인드 있을까요?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오늘 얘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네. 지금 이상희 배우께서 얘기해 주는 게 저희 시나리오의 거의 초고에는 결말이 지금하고 달랐어요. 현민이 실종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민과 진우가 같이 이제 마지막에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현민까지 같이 있다가 같이 떠나게 돼. 현민도 같이 양 출산을 같이 보고 이러는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엔딩이 바뀌게 됐는지를 얘기를 해주자 이 얘기였는데, 저도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 바꿔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가 다른 GV 때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이 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어떤 고민이 제일 컸냐면, 진우를 이 목장에서 떠나게끔 하는 마음을 어떻게 먹게 할 수 있을까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우가 다시 다른 정말 먼 곳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했던 이걸 다 어떻게 보면은 내려놓고 떠나는 거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을까.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현민이랑 둘 다 같이 떠난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우는 이제 현민까지 같이 있는 상황에서 떠나는 마음을 먹는 거는 저는 크게 이게 동력이 잘 안 생기더라고요. 진우에게 더 어떤 큰 계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계기가 된다면 그게 현민이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쫓겨나듯이 둘이 떠나는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이 친구를 찾아서 떠나는 느낌이 훨씬 네. 강해지고, 네. 또 어쩌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그러니까 진우가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바뀐 대본이 훨씬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네, 원래 그 결말대로면 훨씬 더 비관적인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또 막연한 게 떠나는 것이 되었다면. 주로 카메라 픽스로 촬영하셨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우와 현민이 차에서 싸울 때 현민 얼굴만 유독 어떻게 그림자지게 했는데 의도한 건가요? 그림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차 싸우는 거 촬영할 때 어떤 한 포인트를 정해놓고 이렇게 가면서 한번 싸우고 또 오면서도 한번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앵글에는 그 느낌이 느껴지잖아요. 그때 나중에는 그게 한쪽 방향이 일대의 그 햇볕이 떨어지는 느낌이 좋아서 그 방향으로만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이런 그림자나 이런 것들도 그런 느낌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카메라 픽스로 촬영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롱숏을 많이 쓰고 싶었어요. 풍경을 가지고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장면 한 장면에 좀 그리고 무게감을 많이 더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어떻게 하면 이 앵글을 좀 더 묵직하게 만들 수 있을까나 이런 것들을 좀 촬영님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그 앵글 안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서 네 그래서 네 핸드헬드 컷은 네 하나도 없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있나요? 혹시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있나요? 배우분들께서는 저는 호수 있는 목장? 목장 도영씨 혹시 저는 그 집이요. 중만 집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었거든요. 네,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 네, 그 강아지는 원래 출연시킬 의도가 없었는데 저희가 그 집에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막 그 둘이서 이렇게 불 피우고서 얘기할 때 이렇게 강기를 배우가 이렇게 육포를 뜯어서 주면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촬영하는 내내. 어떻게 그게 연기로 훈련된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고 그걸로 약간 이 장면이 완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네 출연을 많이 시키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은영 왔을 때 차태현이 서리 막 놀고 있을 때도 같이 놀고 있고 막 하면서 네, 적극적으로 그 개님과 같이 네, 촬영을 했었습니다. 홍경 배우는 저는 영화 속에 나온 건 아닌데 축구장? 고막을 뻔했어요. 아깝다. 저는 사실 저희가 묵은 숙소가 있는데 이게 관객분들은 사실 보실 수 없으니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문을 열면 바로 강가예요. 그래서 약간 왜 아침에 새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강을 넘어 산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 영화 다른 포스터 보시면 이렇게 산이 잘 보이는 강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산이 이렇게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찍은 거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묵는 숙소 앞이 그랬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작은 오두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지범 선배님이 거기서 이렇게 차 드시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셔서 같이 도영 누나랑 이렇게 기루 형이랑 넷이서 차 자주 마시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번 지부에서 저 놀리실 때 맨날 이 파란 바지 입고 시집 끼고 갔다고. 그게 이 파란 바지거든요. 아, 네. 핑크색 양말 신고 그래서 약간 아저씨 패션이었는데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셨던 곳이죠. 축구할 때도 이 바지 입지 않았어요? 네, 축구할 때 사연이 많은 바지. 추억이 많은 바지. 네. 네, 상희 배우님의 그 시원시원한 모습 너무 좋아해요. 네. 네. 뽀얀이 귀여워. 네. 네. 홍경 배우님 하늘색 바지 애착 바지 맞는 것 같고요. 감자밥, 식혜, 양파 껍질, 물 등 네, 극중에 의미 있는 음식들 고려한 점이 있을까요? 네. 그 강원도의 그 로컬성에 좀 생각한 것도 있고요. 그 감자밥 같은 거는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다른 요리들이 이제 감자를 가지고 한 게 좀 많아요. 그런 것 감자나 나물 이런 것들 좀 그런 강원도 음식들을 좀 고려를 했었고 식혜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만들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한 거에 된 거였고 양파 껍질은 그 치매 예방에 좋은 거여서 저희 그래서 하게 되었던 설정들이었습니다.
개인적 궁금증이지만 영화 안에 은행나무 신이 너무 예뻐서 여기는 화천 내 어디일까요? 네, 화천 성당입니다. 화천 성당 앞에 있는 큰 은행나무가 있고요. 네, 저희가 촬영할 때 20년 만에 이제 벌목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말 사정사정 해가지고 부탁드려서 저희 촬영 끝날 때까지만 좀 벌목을 안 하시 그걸 부탁을 드려서 간신히 찍은 거였는데 그래서 지금 아마 벌목을 해가지고 영화 속의 모습만큼의 그 거대하고 풍성한 은행나무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네. 감자밥 맛있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말 없었어요. 그냥 밥에 감자 들어가는 거 싶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찐 감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튀긴 감자, 감자 튀김,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아 그렇군요. 서울 이해 사람. 마셔서. 네. 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요리들은 그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밑반찬과 이런 것들은 저희 숙소의 사장님께서 해주신 거였고, 네, 좀 이제 설정이 들어간 음식들은 미감님께서 해주신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미감님의 감자밥은 맛이 없었던 걸로. 근데 감자 조림은 맛있었어요. 짭조름해가지고. 네. 영화의 스코어가 많지는 않지만 엔딩 부분에 나왔던 현악기들로 연주된 스코어가 매듭지어졌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마치 가라앉았던 CK의 알갱이들이 올라오듯 또 올라왔어요. 네, 그 스코어를 사용하시며 끝을 내신 의미를 듣고 싶네요. 되게 네, 시적인 네, 감상. 네, 음악에 대해서 그 엔딩에 음악이 들어가는 것에 엔딩에 이제 음악이 거의 없다가 엔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처음부터 좀 생각이었는데요. 그때 그리고 영화의 음악은 좀 반드시 현악기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컸어요. 그 현악기의 그 분위기와 느낌들이 영화 속에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영화 음악 할 때 기타나 피아노 곡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꼭 현악기로 한 곡을 만들 때 정말 공들여서 네, 시전 연주를 녹음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공들여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네, 음악 감독님께 네, 좀 네, 많이 작업을 굉장히 같이 많이 했어요. 네, 그 한 곡을 좀 제대로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컸어서 네. 그런데 이렇게 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많으니까 막 아무 때로나 막 넘어가네요. 네. 간만에 독립영화관 덕에 한강의 길을 간 한기훈 배우님도 두 작품에 모두 나오셨더라고요. 네, 한기훈 배우도 이제 경찰로 약간 카메오 출연을 해주셨고, 네, 그 최원용 배우도 의사로 출연을 해주셨고요. 하나 기억이 나는 거는 그 한강에게서 한번 지도일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그 한 관객분께서 한강에게라는 제목이 한기훈 강기루라서 한강에게냐 그걸 했던 질문이 아직까지 정말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이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현민의 정말 먼 곳 시 전문을 볼 수는 없을까요? 네, 같이 바로 올려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영화 리뷰를 듣거나 본 적 있어요? 두 분? 질문이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리뷰가 있었는지 혹시 있으시면. 저는 있어요. 저는 영화에서의 여백이 정확한 텍스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로 쓰여졌다 였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여백이 한 편의 시로 쓰여졌다라는 느낌이었는데 그 리뷰가 되게 그러니까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영화가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고 그 여백이 많은 영화인데 그 여백은 이제 각자의 시선으로 각자의 경험치 안에서 어떤 시 같은 구절들로 이렇게 쓰여지면 영화 같은 한 편의 시가 또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저는 그 리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도영 씨나 홍경 씨도 혹시 리뷰 보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리뷰 네 보는 거 좋아하는데 다 좋았어요. 다 그냥 영화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어서 뭔가 이 한 구절을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리뷰를 읽고 있습니다. 저도 개봉할 때부터 계속 네이버에 계속 검색하고 새로운 그 영화 평가란에 그런 어떤 평점란에 새로운 리뷰가 달렸나도 보고 왜 블로그로 이렇게 보고 느끼신 것들을 이렇게 적으시는 리뷰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저는 딱히 어떤 거를 콕 집어서 말하기보다 그런 다른 시각들이 나올 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동성애자이니까 어떤 진우와 현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분께서 쓰신 것들을 제가 얼핏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다라고 이렇게 딱 말하기보단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직도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냥 좋지도 않고 뭔가 마냥 슬프지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양쪽 감정이 다 이렇게 공존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리뷰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들의 관계처럼 실제 삶에서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의 어떤 그분의 후기를 봤을 때 저한테 이렇게 길게 보내주셨었거든요. 또 메시지를. 근데 답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읽었었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네, 저도 리뷰 되게 찾아서 읽어보는 거 좋아하고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는 편이고 뭐 장문에 글 써주신 것도 되게 재밌게 읽어보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느낀 건 좀 이제 약간 옛날에는 이렇게 악평 같은 걸 보면 좀 상처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맷집이 좀 생겼나 봐요. 상처도 크게 안 받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그 한강일기 평 중에 살다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 처음 본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럴 때 막 좀 막 상처받기도 하고 뭔가 근데 좀 이게 재밌기도 했어요. 사실 워딩이 재밌잖아요. 살다 이렇게 재미없는 영화 처음 본다라는 워딩이. 그래서 이 말을 진짜 잊을 수 없겠다 싶어서 되게 기억에 하고 있는. 근데 뭐 그런 시간들이 거쳐서 그런지 이제는 다 되게 또 영화에 대한 다른 생각들 보고 하는 것도 다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게 다 영화를 즐기는 방식이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이제 좀 안 받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Bless you. 네. 영화 속에서 강기로, 홍경, 이상희 배우님들의 연기도 물론 좋았지만 기도영 배우님이 연기한 문경이 극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 정말 좋았습니다. 이전 GV 때 감독님께서 도영 배우님께 고맙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화가 끝나고 감독님께서 따로 칭찬해 주신 게 있나요? 그리고 인스타 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태호 배우님이 정말 뭔고 좋다고 하신 거 바로 올리시던데 앞으로 업로드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게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오해 제가 사실 인스타그램
어플을 지웠어요. 근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플을 지워버렸는데 아이디는 있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배우님이 글을 올리고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또 거기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 글을.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다. 우리 영화를 홍보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에 저도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업로드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부지런한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은 혹시 연기 욕심 없으신가요? 네, 사실 네, 저 연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욕심 전혀 없고요. 근데 간간히 이제 그 다른 동료 감독님들이 이렇게 출연을 부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간간히 그러니까 대사가 없으면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담쟁이에도 나왔고요. 네. 그 아워 미드나잇이라고 작년 부산했던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제 간간히 어디선가 구석에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못해요. 제가 네. 손 예전에 들어주세요. 빨리 도장드리게. 네. 네 단편 영화 친구들하고 많이 만들 때 가끔 많이 출연을 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대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역할이 되게 작은데 막 저 때문에 NG가 막 10번씩 나고 이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짓이 아니구나 싶어서 네 담쟁이였나? 그거 할 때는 원래 대사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나우 미드나잇인가? 근데 그게 대사가 너무 그 몇 마디 안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강기루 배우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의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가지고 강기루 배우가 막 그 대신 한번 읽어주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군요. 네. 네, 담쟁이 교무실 복사기 선생님 맞습니다. 복사기 선생님. 네, 복사기 앞에 서 있는 네, 선생님이었습니다. 진호가 성당 내에서 예수상 쪽을 응시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당시 복잡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생각을 했고요. 그런 그 성당하고 또 같이 관련이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더 어떤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의지할 곳이 없는 마음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예수상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양이 나오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또 우리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해가지고 네 배우님들 이후 작업하고 계신 것들 혹은 홍보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약간 마지막 인사 겸 홍보 저는 기로 오빠랑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기로 오빠랑 이제 부부로 문경의 꿈을 이룬 영화가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또 극장에서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마지막 인사일까요? 네, 뭐 겸사겸사. 좀만 더 해, 우리. 네. 그러면 마지막 인사. 되게 진짜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그동안 드리고 싶은 말씀, 듣고 싶은 말들도 되게 많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마지막이 됐네요. 우는 거 아니고요. 저 작년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작년 한 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힘드셨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서 좀 염세적으로 좀 변해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이제 그런 1년이 지나고
올해가 돼서 3월에 저희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좋은 일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덕분에 1만도 이제 찍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최근에 작업한 영화는 뭐 정간의 목장이라고, 거기는 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영화 찍었고, 지금 이제 다른 영화를 준비 중이고요. 또 극장에서 홍보하고 싶은 영화 5월 5일 어린이날에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들이 되게 사랑스럽게 나오는 영화인데 저도 아직 영화 못 봤거든요. 시사회 때 가서 봐야 되는데 그 영화로 또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좀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은 안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현장에서 머물면서,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따뜻한 조언 한마디씩 건네주실 때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순간들이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잘 자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영화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장기 상영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에는 조금 더 관객분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정말 너무 감사한 분은 그린날의 식구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저희 영화를 안아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도움 주신 목요일 아침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시상식이 온 거 같네요.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저도 제일 먼저 그린날의 팀한테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모든 게 다, 이게 좀 진심을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께 어떻게 다가가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첫인상이 많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저희가 만든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또 이렇게 잘 포장을 해주셔서 이제 관객분들께 전달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부터 영화관에 이렇게 걸릴 수 있게까지 다 도와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GV 자리도 하나하나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설명도 해주시고, 진행도 맡아서 해주시고, 무대 인사도 다 일일이 제일 바삐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감사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영화가 움직일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가 이런 작업 환경에서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요새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너무 작업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게 그래서 되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가 뭔가 영화를 찍었다라기보다는 그때 감독님이랑 기루 형네서 조촐하게 모였었을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그냥 뭔가 그 화천에서 놀다 온 기억이에요.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고 약간 어떤 한 추억을 쌓다 온 느낌이어서 이런 순간들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급변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되게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독님을 만나서 되게 천천히 어떤 느림의 미학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래도 그냥 이런 필모를 쌓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해요. 제가 말이 좀 길지만 빨리 얘기하면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또 수없이 말했지만 이런 배우분들과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같이 아직 경험 없는 배우한테는 값진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좋았고 뜻깊었고, 그리고 제 나이 때 또래 배우분들이 해나가시는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좀 값진 것들을 해나가자라는 나름 작은 목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홍경 배우는 언제까지 본인을 루키라고 지칭을 하실 생각이세요? 한 40? 장난이고. 네,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GV를 매번 찾아와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새로 와주신 관객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영화를 사실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애정이 있지 않는 이상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그걸 아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같이 어떤 퍼즐 찾기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저는 감독님과 또 작업하고 싶어요. 감독님 다음 영화에 왜 아까 한강에게 나오셨던 두 배우님들도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저는 감독님한테 어필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왜냐면 맞아, 하고 싶은 거죠. 왜냐면 저는 그걸 느꼈어요. 우리 그린라이트 팀도 그렇지만 이 감독님도 그렇고,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같은 분위기거든요. 뭔가 되게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루 형도 그렇고 상희 누나도 그렇고 도영 누나도 그렇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런 팀을 만난 게 처음이에요. 제가 작업했던 다른 팀들에게 미안하지만 사람 솔직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꼭 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꼭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으면 연기가 너무 즐거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루키가 백상에 후보를 올랐어요. 축하 한번 해주세요. 네. 올해 백상 수상하면 이제 루키 꼬리표 떼는 걸로. 네. 절대 못하고. 저도 타고 싶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아니 저도 제 같이 작업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들이나 이렇게 같이 제가 사실 이렇게 마음이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걸 너무 저도 좋아해서 늘 같이 하고 싶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으시면 안 되고요. 무슨 소리예요? 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지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도장은 저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셨던, 감독님 도대체 얼마나 혼나신 겁니까? 오늘 텐션 너무 좋아요. 크크크크 해주신 하이님께 이 도장을 드리도록. 어디 계신가요 혹시? 하이님 어디 계신가요? 네. 하이님께 도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네, 얼마나 더 극장에서 상영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남은 상영하는 동안도 네, 많은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또 와주셔서 네, 영화를 오늘 처음 봐주신 분들과 또 영화를 네, 또 여러 번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특히 이 1만 축하하는 자리를 네, 저희 외롭지 않게 또 이렇게 가득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체 사진을 한번 찍겠다고 하거든요. 네.